안녕하십니까. 파이팅! 반갑습니다. 자, 12월 전국 모의고사 경찰학 개론, 우리 해설 정답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기출 영역에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분히 자기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또 실력 점검도 하시고, 뭔가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고 또 발전되는 것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충분히 담았고, 최근에 변경되거나 또 새로 추가되고 개정된 내용들 담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훌륭히 만든 문제이기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떠나서 남은 시간, 우리 또 25년 1차 3월 15일 시험을 위해서 남은 시간 대비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전자침판을 통해서 한번 해설을 할까 했는데 조금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전자칠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항수가 제가 1, 2, 3, 4, 5, 40번까지 적고 있는데 이게 시간도 좀 걸립니다. 적는 데만, 번호 적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 이런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합격 바라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합격 바라기죠. 시험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걸을 때도 보면 천천히 걷는 분들이 있는데 차분히, 또 빠르게 걷는 분들이 있죠. 시험장에서는 좀 빠르게 답을 찾기 위해서 축구도 보면 제자리에 뛰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또 공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이 공을 쫓아가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1세기 우리 경찰 패러다임, 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또 인권 보호 기관인데, 1번에 검찰이 사후적이라면 우리 경찰 기관은 이런 인권과 헌법 수호 역할을 하는데 검찰과 다르게 사전적이죠.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좀 다르게 우리는 사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우리 경찰 조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4번 지문 가시면은 24년도 2차 시험에 출제됐던 저희 경찰행정의 특수성, 위기성, 기동성, 돌발성, 조직성, 정치성, 권력성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 조직과는 다른 사전적인 우리 또 헌법 수호 기관이다 라는 점을 1번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문제로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정답이 1번인데 사후가 아니고 사전적인 행정기관이다. 사전적인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경찰행정의 특징을 잘 살피시고 그 특징과 연관 있는 저희 조직이라든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특징 등을 학습하시는 게 첫 걸음이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학의 기초와 관련해서요. 저희 2번에 가시면 법률상 임무는 실질이 아니고 형식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설지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 우리 3번에
그 3번 지문 가시면 보통 이제 경찰학에서는 추상적 위험, 또 형사법에서는 추상적 위험범 하죠. 추상적 위험범이 구체적 위험범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예, 더 넓은 개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지문에서 저희가 위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위해는 위험과 장해의 합이다. 예, 이 위험, 자, 손해 발생 가능성이고, 장해는 이미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자법 제3조와 경직법 제2조에 가시면 교통의 위해 방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위해 방지. 그래서 이 위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저희 그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또는 뭐 부패권익위법 모두 신고는 구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의도하진 않았는데 번호가 또 그렇게 나가네요. 자, 5번 가시면 경찰의 임무와 관할입니다. 늘 출제되고 있는 영역 위주로 문제를 뽑았습니다.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저희 그 2번에 무형의 권리, 지적재산권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자, 3번 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을 있지만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4 개정 전후, 그 개정 전후를 또 이제 저희 그 최근 기출에서 개정 후에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법정 내외에서입니다. 법정 내외. 자, 6번 적극행정 관련해서 그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7번 경찰 윤리 관련해서 옳은 질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소국행정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업번 맞고 니은번 선의의 부패, 선의의 부패, 관례화된 부패. 자, 이걸 우리가 그 백색 부패라고 합니다. 자,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 그래서 그 관례화된 부패도 그 백색 부패에 들어간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회색 부패는 우리가 잠재적 부패를 회색 부패라고 부르죠. 그리고 디귿번 소외가 아니고 차별에 관한 내용이니까 적절한 건 기억, 리을. 자, 3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8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난 4년, 3년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파트가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 전략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그 활동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 2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OP가 있고 POP 그리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자 SOP 자 증거기반 경찰활동 EB P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NOP입니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자 NOP인데요. 이는 프로그램 제공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올빼미 특강도 하고 또 행정법 플러스 특강도 하고 경찰학 판례 120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학습 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참여만이 과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 근본적인 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친구와 어떤 일을 함께 하더라도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 참여도 좋고 그 참여에 의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를 강조한 그 전술이 바로 1번의 경찰 지역사회 관계 PCR이 되겠습니다. PCR. 저희 코로나 때 PCR 검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PCR 검사는 아니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PCR 용어인데요. 경찰과 지역사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여기 포인트는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에서 참여를 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원활하게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좋은 관계.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이런 좋은 관계일 때 보다 목표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상대가 지금 이 시간쯤 밥을 먹을 것 같은데 반찬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김치를 싸가지고 찾아가 주는 겁니다. 이런 좋은 관계일 때 함께하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목표를 같이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뭡니까? 협력, 참여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과 점도 있지만 뭔가 좋은 관계 하에서 서로 같이 상대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점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과의 차이점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찾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아마 바로 이 PCR, 이 PCR이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그 전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1번 PCR, 2번 POP, 3번3번은 ILP예요. 인텔리전스, ILP,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고, 이 8번 문제는 그 24년 8월 저희 17일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원래 박스 문제로 출제됐지만 이걸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출을 잘 정리하시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던 의도의 문제입니다. 9번 경찰 관할로 가겠습니다. 여기 정답 적고 가야 돼요. 좋습니다. 3번 정보 주도가 아니라 여기 전략이 아니라 정보 주도적 경찰 활동이 되겠고, 9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역시 이 9번의 1번 지문도 24년도 1차 시험 강론에 출제됐던 지문인데 실제 시험은 기출은 옳은 지문으로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 단어 영해를 베타적 경제 수역으로 바꿨는데요. 1번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영해는 12해리를 말하는 거죠. 12해리. 베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를 뜻하기 때문에 영해라는 단어와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용어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사유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기속입니다. 그래서 틀린 곳이 두 곳이죠. 베타적 경제 수역을 영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사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시고, 최근 저희 시험 경찰 관할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에 관한 비엔나 협약, 소파 규정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시키고 있고, 또 최근 12월 3일 날 있었던 여러 가지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저희 경찰학 과목이 시사적인 문제들이 꼭 당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그 당시 이슈화 되었던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개헌법에 있는 옳은 지문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경찰 윤리와 관련해서 골동품, 골동품, 예술품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아니라 품목당 금액이죠. 품목당 금액.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 같은 날 같은 대상에게 2번 강의하는데 강의의 주제가 다르다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 니은번 보통 방송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요, 요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외국에서 지급받는 그 외부 강의료는 지급하는 사람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1회 100만 원 초과, 연 합산 300만 원 초과를 받을 수 없지만 외부 강의 사례금은 이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요. 정답 3번. 자, 찾아가시고 12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여러 가지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17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출석 그 수업,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가일수를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까지 방해하진 않겠다. 자, 따라서 수업 휴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다입니다. 2번은 경조사 휴가, 기존에 1일이었는데 현재 3일이죠. 3번은 심리 안정 휴가 4일이죠. 4번은 재해 구호 휴가 5일인데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 13번 문제는 좀 약간 신선한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18년도 저희 그 24년도 2차 시험 8월 13번 문제에서요. 그 경직법에 들어온 내용 중에 그 경직법에 들어온 내용 중에 13번 문제는 아니고 경직법에 들어온 내용 중에 제 2조 직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지문은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였는데요. 이 범죄 피해자 보호가 2018년도에 경직법 제 2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직법에 관한 여러분의 그 제 2조 우리 임무의 변화와 관할의 변화를 반드시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경찰 착용 기록장치 사용은 24년 7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8년 2차 시험 바로 기출 내용으로 출제되죠. 범죄 피해자 보호는 2018년도 4월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재산의 보호를 제2조에 명시한 시기는요. 2조에 명시한 시기는 2011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953년 경직법 만들어질 때 반영이 됐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2조가 아니고 1조 있었습니다.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최초로 먼저 반영됐던 1953년은 목적 제1조에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81년도에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11년도에 다시 제2조에 우리 직무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제2조라는 표현이 나오면 2011년으로 풀어주시고 만약에 1조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1953년으로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직무 수행으로 한 형의 감면도 22년 2월에 반영이 됐고 경직법에 반영이 됐고 바로 기출이 되죠. 자, 손실보상의 규정인데요. 재산상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 2014년이고 지금은 생명과 신체도 있지만 이 생명과 신체가
추가 반영된 시기는 바로 2019년도입니다. 자, 따라서요. 지금 경직법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초기에 2014년에는 재산의 보호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추가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조문에는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동시에 반영됐다, 이런 내용도 올바른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14번. 우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요즘 뭐 비교경찰 벌써 이제 저희 시험에 2문제 정도 기출이 돼서 좀 관심 가지고 많이 공부하시는데요. 미국 최초의 주경찰은 바로 텍사스 주경찰, 일명 텍사스 레인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어지고 13번 문제는 정답 3번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 13번은 틀렸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좋은 내용 잘 살폈고 경직법에 대한 그 연역,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준비해서 출제됐을 때 꼭 손해 없이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을 남은 시간 더 발전시켜 발전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알았죠? 된다.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이미 합격생. 자, 15번에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아마 그 15번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답 2번 찾아가셨을 텐데, 이 3번에 바로 임용심사위원회. 자,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용어가 임용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규라는 단어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위원수라든지 의결 정족수라든지 위원회 계급은 경감 이상, 이런 내용들은 다 옳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고, 또는 PSK, 폴리스,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셔도 괜찮고, 본인들 나름대로 확인하는 그 루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4번 저희가 그 채용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죠. 채용 비위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8입니다. 그래서 채용 비위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경찰 공무원법에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 2가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 15번 문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15번 문제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정 사항. 자, 16번 경찰 벌. 우리 그 과태료 부과할 때 원래는 행위시지만, 자, 2번 같은 경우에 행위 이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 적용해 주셔야 되죠. 특히 그 4번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 1차나 2차 납부 기간 마감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를 기다리지 않고 취소해버리고 직결심판 청구라든지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고처분 이후에, 범칙금 통고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에 행정행위에 부관의, 자, 여기는 2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자, 17번 부관. 저희가 23년 시험 그리고 24년 2차 시험에 부관이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 24년 8월에 나왔던 그 기출 지문도 여기 안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자, 기억번 하나 틀렸는데
부담에 대한 부관을 부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부과할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해서 미리 정해 두었다가 실제 주된 행위할 때 그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부담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옳은 지문으로 참고해 주시고 옳지 않는 것은 기억번 하나 틀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1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불가정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불가정력과 이제 불가변력은 상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면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 취소, 직권 철회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비교 형량의 의무는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행정청은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 취소, 직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르지 않죠. 19번. 우리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 뭔가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런 불법 행위, 이런 고의 과실 전혀 묻지 않고 있죠. 그래서 1번. 자, 20번. 재량 행위와 관련해서 재량도 재량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청은 재량을 주고 행정 행위를 재량에 의해 행사하고 국민은 그 대신 그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행정청은 행정 행위를 할 때 재량에 따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반대로 국민은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량을 하자 없이 저에게 행사해 주세요라고 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권이라며 이는 개인의 공권 확대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1번. 국가와 자치경찰 시경위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21번은 조금 그 난이도 그냥 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1번은 상. 이것도 뭐 제가 상급으로 자 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국자법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국자법 그 학습을 미리 해주시지 않는 약간 이제 걸음마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우리 바라기 분들은 조금 단어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잘 잡지 않았으면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번 국가와 공공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경찰행정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공공단체가 아니고. 자, 더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돼 있어요. 법률. 그리고 디귿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이 시경위가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이 18개 시경위 위원장들의 모임을 협의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국자법 초기에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국자법에 반영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리을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국자법은 정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잘 물어보기 때문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답 4번 정리하시고 22번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상휴직, 경찰 공무원의 공상휴직은 5+3에서 최대 8년까지 자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고 그 24년 8월 2차 시험 이전에 변경됐던 사항이죠. 자, 두 번째가 연금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저희가 재해보상과 관련된 소멸시효가 3년짜리가 4가지 있죠. 그리고 5년짜리입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4번 5배 가산하에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정답 2번. 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재해보상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현재 3년짜리 4가지 그리고 나머지 5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경찰 공무원법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 경치 운동금지는 국가공무원법, 관여금지는 경찰 공무원법 내용이기 때문에요. 1번이죠. 자, 2번은 경찰 공무원법에 신규로 들어온 지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좀 눈으로 익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포함을 했습니다. 자, 23번의 2번 지문은 익힘이 필요한, 눈으로 익힘이 필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자주 읽어주시고, 24 정답 1번이죠. 띠또 판결이죠. 띠또 판결. 크로즈베르그 판결이 아니고. 자, 25번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정답 4. 복동식 격발이 원칙입니다. 단동식이 아니라 복동식. 공의를 그 총알을 때리는 공의를 미리 뒤로 제껴 놓지 않는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단과나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꼭 찾아서 복동식에 동그라미 하시고 단동식이 예외입니다. 더불어서 이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예규죠. 이 예규에 14세 미만 지문이 3개 있는데 그 3가지 지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특히 1번은 분사기, 2번 전자충격기, 3번 곤총인데요. 저희가 그 경직법 아래 위해성 경찰 장비와 관련된 시행령이 있어요. 그 시행령에서도 14세 미만이 2번 나옵니다. 바로 곤총 그리고 전자충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분사기, 전자충격기, 곤총의 경우, 자 무기 사용의 경우 여기는 예규, 자 여기는 예규, 이 물리력 사용 기준이 예규거든요. 더불어서 여기는 시행령. 위해성 경찰 장비 시행령, 여기는 시행령, 여기는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3가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5번까지 함께 하셔서 26번 가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내용,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자,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등 무기 등에 대해서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만 장구는 아니죠. 자, 더불어서 결정일로부터 10일이고 이 디귿번의 40일은 24년도 이제 8월 경관시험에 출제됐던 숫자죠. 40일 기한 내 환수가 안 되면 강제징수에 들어갑니다.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개정이 됐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교재에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기존의 예전 지문이기 때문에 국세 강제징수 예로 바꿔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3번이 되죠. 3년이 보관합니다. 26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7번에 우리 27번의 그 판례는 저희 시험에도 기출됐던 판례죠. 재직결 방지를 위한 봉쇄 방어 조치죠. 재직결하지 못하도록 봉쇄와 방어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인 제지는 적법입니다. 자, 이때 2번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자, 우리 제지행위가 할 수 있다. 추상적 권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기속인 활동도 하지만 재량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량인 권한을 할 때 뭔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한 행사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추상적 상황, 이게 틀렸습니다. 추상적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 아닙니다. 자,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고 3번 28번에 국가배상 관련해서 그 1번은요 염전 노예라고 하는 판례죠. 염전 노예 판례. 국가와 신안군 지방자치단체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고, 2번은 세월호와 관련된 판례이죠. 세월호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국가와 그 세월호 회사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은 살수차와 물포 사용의 요건인데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에 현존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바르지 않습니다. 현존성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요건으로. 자, 29번. 여기서부터는 경찰 행정학 파트로 넘어갑니다.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 중에 예산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권, 그리고 국정조사권이라고 하는데,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라면, 국정조사권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하는 것을 국정조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사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라는 이런 기사와 뉴스 등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후통제입니다. 국회 입법부에 한 사후통제입니다. 그리고 2번 저희가 감사관 제도는 내부통제죠. 정답 3번인데요. 3번인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위원회 조직은 대부분 외부 통제죠. 정답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이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은 24년 8월 기출에 출제된 예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교재 반영도 하시고. 30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요.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3회 이상 정기회의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촉사유입니다. 해촉. 정기회의 3회 불참하신 분은 해촉할 수 있다 이죠. 31번 적절한 거 물어봤죠. 경찰 장비관리 규칙에서 효능제입니다.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장비는 민주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번 바르지 않고 2번이 정답인데요. 저희가 사의를 표명한 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31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여기 좀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사입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사의를 표명한 자. 자, 즉시 무기를 즉시 대한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인데, 그 뒤에 지문이 24년도 10월에 개정되면서 요거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바로 의제기가 있을 때, 다만 대상자가 의신청을 하거나 소속 부서장이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오면, 이때는 뭡니까?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 탄약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정사항과 관련된 지문들 반영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교재 반영하시고, 남은 또 시험 준비하실 때 보완 보충해서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 31번의 정답 적절한 건 2번이에요. 즉시 회수 대상자에 대해서 의제기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물론 의제기 이 중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라든지 사의 표명하신 분은 기존에 무조건 즉시 회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거나 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보완이 됐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무슨 형사 수사라든지 감찰 조사 이분들은 당연히 뭐 요청이나 의신청 없어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셔야 될 분들이 되겠죠. 3번 일과 시간 중에는 경무과장 열쇠관리 책임자고, 4번 신규 차량 소유 계획은 3월 말까지고 불용 차량 선정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 차량 선정은 11월 말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32번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자, 규정인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니은, 자, 리을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2번으로 해 주셨나요? 2번으로 자, 2번 문제 2번 좋습니다. 2번. 자, 따라서 포함, 제외 이런 문장들 좀 잘 챙겨서 평소에 좀 여러분 기본서 보실 때 뭐 포함, 제외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또 숫자 이런 것들. 그리고 숫자 앞에 그 기산일의 기준점 있잖아요. 접수한 날인지 아니면 결정한 날인지 다음 날인지 이런 숫자 그 주변에 기산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이런 걸 좀 신경 쓰세요. 물론 숫자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외우고 알아야 되지만 24년 8월 시험에서는 또 숫자 문제보다는 숫자 주변에 있는 지문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옳은 건 니은, 니을이었고 33 예산 제도와 관련을 해서 그 1번 지문은 예산 제도의 유래죠.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1920년에 출발을 했고, 자, 성과주의는 트루먼 대통령, 또 계획예산 제도는 존슨 대통령, 자, 연기준 제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 시대에 도입한 예산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답 찾으셨죠? 2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 용이한 건 품목별 예산이죠.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이지만 이제 단점은 신축성이 부족하죠. 자, 34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인데, 자, 정답 2번인데요. 요건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반드시 저희 그 경찰학의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개도 넘게 있죠. 자, 그래서 시험마다 매 이제 위원회 등이 출제가 됐는데, 물론 위원회 그 위원 수라든지 임기도 중요하지만 또 소속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정답이고, 정보공개위원회 자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안부 소속, 행안부 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여가부 장관 소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요, 제가 그 해설지 뒤에 박스로 모아놨으니까 또 그 페이지, 일단 제 그 교재 페이지를 적어두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또 맞춰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페이지는 제 그 합격 노트 교재 페이지입니다. 지울까 하다가 그냥 뭐 제 교재고 뭐 제 문제고 하니까 했어요. 자, 괜찮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입니까? 바로 학교폭력 대책 아청법에 관한 내용인데 정답 4번. 국무총리가 아니고 여기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그 35번의 1번은 신규로 들어온 거죠. 바로 그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청법상 그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에 대한 죄가 아청법에 신규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에 하나요.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예제를 그 모의고사 지문에 넣어둔 거죠. 따라서 착하대. 그 아이 착하대.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성착취물 제작, 수출, 수입,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성착취 목적의 대화 시도, 이 세 가지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한해서 신분 비공개와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신분 비공개나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문장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성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5년도 6월 4일부터 25년도 6월 4일이기 때문에 25년 1차 시험 적용은 안 되겠죠. 이제는 19세 미만이 아니고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해졌지만, 이 부분은 일단 귀로만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1차 시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근에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종류 3개, 착하대,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의 종류의 절도, 성매매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35번 정답 4번이고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알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36번에 2번. 3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바로 선고위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선고위에 제외입니다. 그리고 3번은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은 지방법원입니다. 저희가 가포하고 아학은 가정법원이거든요. 근데 스토킹은 지방법원이에요. 저희가 임시조치 결정, 스토킹은 잠정조치 결정이죠. 이런 임시조치 결정, 가폭과 아학은 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지방법원에서 결정하는 반면에, 스토킹의 잠정조치는 죄송합니다. 적어드릴게요. 가폭, 아학은 가정법원에 청구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반면, 스토킹은 지방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잠정 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정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지방법원을 가정법원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꼭 맞춰서 좋은 결과로 준경 딱 입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번에 4번 수강명령하고 이수명령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요즘 관심의 정도라든지 기출이 되고 있죠. 24년 8월 경관 시험에서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수강명령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수명령인데, 수강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수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옳은 건 1번이죠. 따라서 디귿번에 틀린 것은 니은번은 상환근무 내용이고,
자, 디귿번 순찰 팀장님 리을 금비휴죠. 근무자,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자,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선포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더불어서 1번과 2번 질문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기출로 충분히 정답 3번 찾아갈 수 있었을 걸로 믿고 1, 2번 질문은 꼭 읽고 보완 보충을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지침 5년마다 작성하여 자 제공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한다라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자, 39번 문제 정답 2번인데 요거 맞추셨나 모르겠어요. 요거 39번 아주 좋은 문제죠. 집시법에서는 그 송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송달인데 발송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의신청에 대한 재결입니다. 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24시간 안에 결정을 하고 자, 재결서를 발송하는데 24시간 안에 송달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발송하는데 그 발송이 결정한 날로부터 24시간이 아니라 접수 받은 날로부터 24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의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발송은 24시간인데 재결하고 24시간이 아니라 접수받고 의신청 접수받고 그때로부터 24시간 안에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재결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준비하실 때 이런 그 숫자 부분 그리고 숫자의 기산점 이런 걸 조금 본인 교재에 있는 것이라도 잘 정리하시면 훨씬 문제를 보는 시야나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4가지 있습니다. 평상, 유죄. 자, 평등의 원칙, 유용성, 처벌받을 수 없을 때, 인도 범죄인데 재판 중일 때, 여기 그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범죄자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인데 여기에 다만이라는 예외 가로 하나가 있죠. 바로 상대 국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5년이죠. 2025년 3월 15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2월 모의고사, 12월 15일 치러진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점수는 실제 시험날 가장 최고의 점수 3월 15일이 여러분 경찰학, 자, 형사법, 헌법 이 세 과목 100문제의 가장 최고의 점수를 맞는 가장 최고의 날이 자 3월 15일이기를 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챙기시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